지난 3월 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상속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 만에 큰 변화인데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개편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상속세 제도는 부의 대물림을 억제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그 본질이 있지만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경제의 역동성과 기업 계속성을 저해하기도 합니다. 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이고 평균 최고 세율은 26%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한국의 상속세율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현행 기준으로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이며 최대 주주 상속의 경우 60%에 달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각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아닌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 표준을 산정하므로 세율이 높게 적용됩니다. 아울러 과세 대상 상속인과 총액이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물가는 끊임없이 오르는 반면 수십 년째 상속세율 구간과 공제액에 대한 인플레이션 보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유산취득세 방식입니다. 해당 방식은 고인의 전체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만큼만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OECD 38개국 중 한국 포함 4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뀐 공제 방식이 상황별로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요? 자녀 공제를 예로 들면 현재는 자녀 1인당 5천만 원만 공제되지만 앞으로는 5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 셋이 각각 5억 원씩 상속받는 경우 각자 5억씩 전액 공제되어 세금이 0원이 됩니다. 따라서 다자녀 가구일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가 됩니다. 배우자에게도 유리한 방향으로 바뀝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실제로 10억을 물려받아도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 비율이 7억이면 7억까지만 공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실제 상속분인 10억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공제 한도는 지금처럼 30억 원으로 유지됩니다. 이런 변화가 실제로 적용되면 상속세 과세자 수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 걸로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약 2조 원 이상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5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법률안이 의결될 경우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